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께 지속가능 발전을 향한 통로 ESG와 사회책임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맡게 된 사단법인 ESG 코리아의 조직위원장 신윤관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ESG와 관련한 전반적인 개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거기에 약간 ESG 세 가지 영역 중에 S에 대해서 특히 사회 가치, 사회 책임에 중점을 둬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슬라이드에 제가 사진 한 장을 올렸습니다. 이 사진은 영국에 있는 멸종저항이라고 하는 환경단체가 2019년 런던의 러시아워 시간에 출근 시간이 굉장히 호착한 시간에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전차 위에 올라가서 활동가들이 시위를 벌인 장면입니다. 여기 영문으로 써 있는 내용은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던 방식대로 그대로 산다면 우리는 죽음입니다. 이런 현수막을 걸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활, 우리의 경제적 방식 이런 것들이 현재와 같이 그대로 고집하고 유지한다면 우리에게 남는 건 죽음뿐이다. 물론 기후변화를 염두에 두고 이런 강력한 방식으로 출근 시간에 전철에 올라가서 시민들의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강력한 경고 문구를 각성을 주문하는 이런 시위를 벌인 장면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좀 이따 ESG와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저는 ESG를 물론 사전적인 본래의 의미대로 E, environment, S, social, G, governance 뭐 이런 첫 글자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제 나름대로 우리말식으로 해결한다면 그 시위에 있는 경고 문구처럼 지구가 인류에게 또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식은 곤란해 라고 하는 경고 또는 메시지다. 저는 ESG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ESG, 물론 여러 가지 구체적인 해석과 설명이 있겠지만 이런 식은 곤란해 라고 지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다. 또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주는 경고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바탕을 깔고 ESG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ESG의 개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약자, 앞머리 ESG 셋을 따서 나온 용어입니다. 기업 경영 활동을 환경 경영, 사회적 책임, 그리고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에 초점을 둔, 이건 결국은 우리가 그동안 많이 얘기한 지속가능성의 의미와 똑같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의 핵심 요소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이미 지속가능성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위원들이나 이런 분들 많이 이해하고 있겠지만 지속가능성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 사회, 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정의한다. 지속가능 발전법상에 나온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ESG 경영에 있어서의 환경은 기업 경영 활동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 전반을 포괄하는 요소들을 말하면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최근에 많이 나오는 기후에 악영향을 안 끼치는, 그러려면 결국 탄소 중립, 재생에너지, 알리백 같은 운동을 통한 사용의 확대 이런 거죠. 그래서 ESG의 이 환경, 기업의 환경 책임을 강화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는 거죠. 두 번째, 소셜의 사회는 특히 우리가 ESG 하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듯이 기업으로 치면 기업을 둘러싼 임직원,
고객, 협력회사, 그 기업이 속한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기업의 권리와 의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회 책임을 다하자. 다시 말하면 인권, 안전, 보건, 소비자의 권리 이런 이슈인 거죠. 그 다음에 지배구조,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는 좀 더 쉬운 용어로 생각하신다면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 지표를 보면 이사회의 여성 이사가 몇 프로가 되느냐, 임원들의 보수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또 윤리 경영, 또 내부의 감사기구 등의 어떤 이런 것들이 평가 지표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개념적으로는 여러분들이 ESG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ESG가 이제는 기업 차원 또는 기업 경영의 차원이 아니라 특히 한국 사회 같은 것은 공공기관, 정부, 지방정부 어떻게 보면 기업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하나의 운영 원리로 받아들여지는 그래서 ESG를 통한 궁극적인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달성 이런 방향으로 현재 ESG는 점점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라고 개념이나 현재의 상태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신 다음에 다음 얘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ESG라고 하는 용어는 어떻게 등장을 했느냐? 처음에 이런 ESG의 기업의 환경적, 사회적 책임과 관한 이야기들은 여기 있는 것처럼 타임라인에 있는 것처럼 91년에 이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논의가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94년에 존 앵킬턴이라고 하는 미국의 경영학자가 기업이 재무적 요소뿐만이 아니라 비재무적인 요소인 사람과 환경에 관한 것을 같이 고려해야 된다. 책임은 이런 트리플 버튼 라인이라는 것을 이론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런 논의들이 쭉 왔었고요. 그러면서 기후변화 협약 또는 교토 의정서 기후변화가 점점 지구 공동의 관심사와 해결해야 될 숙제로 오면서 2005년에 가서 공식적인 유엔의 문건 2004년, 5년, 6년 요 시점에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ESG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왜 등장했냐? 여러 등장 배경이 있지만 그것을 간단히 얘기하면 교토 의정서를 체결하고 또 기업의 사회적 책임 또는 유엔의 글로벌 컴팩트 이런 여러 가지 협약과 선언을 했음에도 가장 핵심적인 기후변화의 문제에 있어서 탄소 농도나 지구의 평균 기후변화를 완화하는데 만족할 만한 성과를 못 내고 있다는 반성에서 ESG라고 하는 새로운 체제, 새로운 도전이 제기가 된 거죠. 무슨 얘기인가? 기후변화를 위해서 계속 문제가 국제협약을 통해서 정부와 시민사회, 개별 도시, 개별 국가들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만한 기후변화에 대한 완화나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왜 그런가 봤더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의 핵심인 시장과 기업이 결국은 돈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기업의 돈의 흐름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쓰여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기후변화 문제, 우리 인류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정부와 시민사회 역할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자본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여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업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사업 모델로 만들든가 그래서 고용을 창출하고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업의 경영활동을 유지하든가 아니면 기업의 경영을 통해 나오는 이익을 통해서 그 자본의 상당 부분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돈의 흐름이 흘러 들어가게 하든가 라고 하는 일종의 기업의 정의로운 통제, 기업 경영의 정의로운 전환 이런 게 필요하다는 목표에 ESG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업에 영위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주주의 이익, 다음에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는 투자의 유치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유치하는 기준에 세계적인 대형 투자 기관들의 유엔이 나서서 권고한 겁니다.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겁니다. 앞으로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끼치는 기업은 그런 것들을 평가해서 투자 유치를 배제하거나 감소시켜라 라고 국제 테이블성에서 논의하고 해서 이런 것들이 동의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지구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환경적 사회적 책임을 긍정적으로 개선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공시하지 않는, 요즘 말로 ESG의 효과를 공시하지 않는 기업에게는 투자를 제고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그런 시스템이 현재의 ESG로 용어와 함께 온 겁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중요한 몇 가지에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트리플 버튼 라인을 했던 존 앵킬튼이 쓴 그린스완이라는 책에 보면 자본주의가 경제적으로 더 포괄적이 되어야 하고 사회적으로 더 정의로워져야 하고 가장 중요하게는 환경 회복에 앞장서야 한다라고도 이야기하고 2019년에 그동안 1970년대부터 그동안 유지해왔던 기업의 가장 중요한 가치, 기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주주의 이익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업의 목적에 대해서 새로운 정의를 내린 거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한 근본적인 약속을 공유한다. 우리는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고 직원들에게 투자하고 공급자들과 공정하게 거래하고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데 노력한다라고, 이것이 바로 이해관계자의 이익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개념이 정리되고 진행하고 용어와 함께 ESG가 점차 구체적인 행동개혁으로 나오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다시 한번 ESG의 등장 배경, 가장 큰 원인은 환경, 생태, 그 중에서도 기후위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후현황부터 고도 의정서, 또 2014년에 알리백까지 이런 것들이 또 2015년에 파리협정 이렇게 오면서, 근데 이러한 시스템이, 이러한 협약과 선언과 가이드라인이 실질적으로 기후위기를 감수하는 데 기여하려면 기업의 참여, 기업의 사업 모델이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데 행동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ESG의 등장 배경이 된 거죠. 또 하나는 자본주의의 재편 또는 진화, 현재의 지속가능한 자본주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이런 측면에서 일단 아까 기업의 목적을 바꿨다고 한 것처럼 1970년에 밀턴 프리드만이라고 하는 노벨 경제학상 수장자는 기업의 유일한 책임은 환경이나 이런 문제를 떠나서 오로지 이윤을 늘리는 것이다. 이게 거의 가장 근본적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인 것처럼, 목적인 것처럼 한 50년을 왔던 거죠. 이것이 2019년에 바뀐 겁니다. 그죠? 밑에 세 가지 P, 그동안 경제적 번영에 더해서 인간, 지구, 또는 주주 자본주의와 대립돼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이런 데를 확장하면서 ESG가 등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2021년에 ESG가 이제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면서 정경련에서 국내의 ESG 담당자들에게 조사를 한 겁니다. ESG 세 가지 영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기 환경 영역이 60%, 그다음에 사회가 26, 13%는 거버넌스인데 세부적인 평가 지표의 중요도를 보면 약간 다른 양상이 나타납니다.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ESG 중에 기후변화와 탄소 배출 26%, 두 번째가 지배구조, 세 번째가 인적 자원 관리나 노동, 기업의 담당자들이 느끼는 중요도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지금 지배구조 또는 인적 자원 관리에서 노동 인권 뭐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국내에 있어서 ESG의 평가나 이런 데 있어서 또는 ESG 보고나 이런 내용에 있어서도 우리 사회가 좀 미흡한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 사회, 거버넌스 세 가지 영역의 영역별 관계는 어떠냐? 물론 이것은 어느 다이어그램이 맞고 어느 건 틀리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지속 가능성을 얘기할 때는 사회, 경제, 환경, 요게서 조화로운 요 가운데 부분을 지속 가능 발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그거는 맞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최근의 논의는 경제와 사회, 사회적 형평성, 사회적 평등, 경제적 번영, 이 모든 경제와 사회가 원활히 돌아가고 그것이 유지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그것을 둘러싼 환경, 다른 말로 하면 지구, 이런 문제다. 그래서 이것을 다이어그램으로 판다면 건강하고 건전한 환경이라고 하는 전제 또는 바탕 위에 경제적 번영과 사회적 형평성을 추구하는 모습, 이것이 저는 ESG의 기본적인 영역별 과제다. 그래서 아까 중요도에서도 환경의 중요도가 가장 크게 나왔듯이 ESG에 있어서는 여전히 가장 큰 중요도는 기업의 환경적 책임 또는 환경적 영향, 뭐 이런 것들을 기업의 생산, 소비, 유통 전 과정에서 고려하는 게 ESG의 핵심적인 영역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ESG하고 SDG하고의 관계를 나타낸 도표가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2015년부터 2030년까지 유엔을 통해 전 세계가 함께 모여서 같이 지향해야 될 공동의 목표로 17개의 목표, 169개의 세부 과제는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SDG와 ESG 관계는 어떻게 보면 SDG는 ESG를 통해서 달성해야 될 목표, 이렇게 생각하며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SDG와 ESG는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 그래서 ESG라고 하는 건 SDG의 세부 과제의 세부적인 수용을 주류화하고 책임 있게 기업 행동을 정착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SDG라 세부 과제는 하나의 인류의 평균적인 권고사항이라고 하면 ESG는 개별 국가, 개별 기업에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수용하고 행동계획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그런 수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SDG는 기업 중심적이기보다는 영역별 좀 큰 주제에 가깝지만 부문이나 기업별 ESG 요소를 보다 강범위한 사회적, 환경적 목표와 일치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SDG와 ESG는 서로 상호 보완적, ESG를 통해서 달성해야 될 목표,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하시면 된다. 그래서 여기를 구체적으로 17개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과제와 ESG의 환경, 사회, 거버넌스과 관계를 나타낸 겁니다. 예를 들면 지속가능 발전 1번, 2번 목표, 뭐 빈곤의 종식, 기아의 종식, 뭐 이런 거는 주로 ESG의 S 영역에 해당된다, 이런 거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속가능 목표를 위한 파트너십 17번, 이런 것들이 ESG, 거버넌스에 해당된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SDG와 ESG는 이처럼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다음에 ESG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데, 여러 ESG는 이런 겁니다. ESG의 개념, 평가 지표는 이런 겁니다. 라고 하는 복잡한 이야기보다 여러분들이 하나의 소비자로서 ESG를 활동을, ESG의 기업 경영을 감시해야 되는 소비자로서의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무엇이 그러면 가짜 ESG인가? 그걸 우리가 환경할 때 그린워싱이라는 표현을 넣습니다. 그린워싱. 뭐 우리말로 하자면 위장 환경주의, 뭐 또 녹색으로의 분칠, 녹색 화장, 뭐 이런 게. 그러니까 실은 내용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가짜로 위장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ESG의 그린워싱 또는 요즘 ESG 워싱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린워싱에는 이렇게 7가지 유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은 진짜 ESG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생각하시면 최근에 여러분들이
매일 TV나 언론 매체에 ESG 관련한 광고가 안 나오는 거의 매일 접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규모 있는 공공기관들이 전부 다 ESG 광고 내용을 본인들의 홍보물에 넣어서 이걸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때 그린워싱의 이 7가지 유형을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상충 효과 감축입니다. 친환경적인 일부 속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거에 대한 환경 여파를 숨기는 거예요. 아주 작은 거 하나 하면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스타벅스. 종이 빨대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스타벅스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종이 빨대 사용하는데 실은 스타벅스의 다른 상당한 신제품이나 모든 거에 보면 플라스틱 포장이 훨씬 많죠. 스타벅스의 친환경 빨대 사용이라고 하는 이미지에 소비자들이 속어서 스타벅스의 제품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러한 플라스틱 쓰레기를 더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아주 부분적인 일부만 가지고 이런 것을 과장하는 것. 그리고 증거 불충분. 말만 친환경이라고 화려하게 하는데 구체적인 행동이나 증거가 없는 경우 애매모호한 주장, 어려운 그냥 지속 가능한 미래, 물론 좋은 용어이긴 하지만 이렇게 아주 포괄적인 용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우리 기업 이런 쪽으로지만 애매모호한 주장, 구체적인 행동 계획 없이 이런 거, 관련성 없는 주장, 직접적인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하고 관련 없는 것을 연결해서 친환경이라고 주장하는 것. 또 인증되지 않았는데 거짓말 또는 유해 상품,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상품에 친환경 요소를 적용하는 것. 또 부적절한 인증 라벨, 마치 유사한 여러 환경 인증 마크들이 있는 건데 유사한 이미지를 공인마크처럼 표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그린워싱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나오는 ESG 광고나 여러 가지 보실 때 또 어느 것이 진짜 ESG로서의 좋은 기업인가 이런 걸 판단하실 때는 이런 그린워싱의 7가지 유형을 염두에 두시고 판단하시면 대충 어떤 기업이 진짜 진정한 ESG를 하고 있는지를 판단하시고 있을 거다 이런 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ESG의 세 영역 중에 사회책임 S 영역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아까 CSR이라고 하는 것도 전체 우리가 90년대부터 나오기 시작한 얘기고 기업의 사회적 공헌 이런 거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아까 ESG 워싱과도 관련해서 기업이 연말에 사회적 공헌한다고 마치 연탄 봉사활동, 연탄 달동네 가서 연탄 나르기 하는 것이 기업의 ESG 활동인 것처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건 ESG 워싱이라고 저는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화석연료를 나르는 것, 그거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기업에 여러 책임이 있는데 사회적 책임을 요즘 기업의 담당자나 상당한 사람들도 마치 사회적 공헌, 과거처럼 그냥 남는 잉여의 자본이나 직원들의 시간을 그냥 투자 나가서 봉사활동하고 요즘으로 하면 줍깅, 쓰레기 줍깅 이런 행사 이런 게 마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것은 진정한 ESG를 얘기하는 S의 사회적 책임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전통적으로 우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4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선적 책임, 윤리적 책임, 법률적 책임, 경제적 책임 이런 게 있는데 실은 이러한 책임과 더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서 가장 잘 ESG와 연관돼서 총체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옆에 보시고 계신 ISO 26000에 나와 있는 이 사회적 책임의 7대 핵심 주제입니다. 여기 보시면 인권, 노동 관행, 환경, 공정운영, 소비자 이슈, 지역사회 참여 발전, 조직의 거버넌스 이런 거죠. 그리고 기본 원칙 7가지, 책임성, 투명성, 윤리적 행동,
이해관계자의 이익 존중, 법규 준수, 국제행동 규범 존중, 인권 존중 이런 것처럼 ISO 26000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주제와 원칙 이런 것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연관된 활동과 연관. 이거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순히 사회 책임을 기업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보여주기식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거죠. ESG에 있어서의 S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 안에 내재화시키는 겁니다. 실제화시키고 오히려 밖에 가서 하는 행동보다는 우리 안에서의 환경적 책임을 다하는 행동,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행동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은 ESG와 세기 책임에서 제가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지점은 소비자 권리입니다. 소비자 권리. 왜냐하면 기업이 자발적으로 ESG 기업 경영을 강화하고 또는 여러 가지 자발적인 조치들을 취하지만 결국에 진정한 ESG의 활동, 기업 경영을 통해서 지속가능 발전까지 가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저는 소비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에서도 마찬가지고 정부의 ESG 성과도 마찬가지고 소비자로서의 시민, 주권자로서의 시민 이런 분들의 권리와 관련된 활동, 이분들의 인식 증진 또는 깨우침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ESG의 사회 책임에 있어서는 소비자보호법에 명시된 8가지 권리를 어떻게 하면 기업 경영과 이것이 지방정부, 예를 들면 지자체로 치면 지자체에서 시민들한테 보장해야 될 권리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걸 어떻게 확장하고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것인가. 여기 있잖아요. 8가지가. 안전할 권리, 소비자가. 또는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선택할 권리, 의사를 반영시킬 권리, 보상을 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단체를 조직 활동할 권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권리, 소비자의 8대 권리입니다. 동시에 이런 소비자의 권리를 ESG를 통해서 사회적인 영향에서 보장하는 동시에 소비자, 우리 각자 개인도 이러한 권리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권리에 따른 소비자의 책임이라는 부분도 동시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비자의 변화, 소비자의 행동이 ESG를 위장 ESG에 머무게 할 것이냐, 진정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의 하나의 유용한 도구로 ESG를 써먹을 수 있을 것이냐, 이걸 결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의 책임은 이런 겁니다. 문제점을 지적할 책임, 5대 책임, 인식할 책임, 행동할 책임, 이해할 책임, 참여할 책임이라는 거죠. 물품을 올바르게 선당하고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하고, 환경 친화적인 소비 생활과 국민 결제 발전의 적극적 역할 이런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진짜 ESG 경영을 하는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변별 능력을 갖추는 것은 우리 각자의 책임이다 이런 거죠. 물론 정부나 시민사회가 그걸 촉진하는 역할은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소비자 각자가 이러한 책임을 갖추는 동시에 앞장에서 얘기한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ESG와 사회 책임에 있어서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2장의 슬라이드가 남았는데요. 우리가 ESG 경영, ESG 기업 경영에 제 주관적으로 잘하고 있는 기업의 사례를 2가지를 골라왔습니다. 이 기업들은 아까 얘기한 그린워싱에서 얘기한 것처럼 번지르르하게 광고물을 만들고 번지르르하게 무슨 선언하고 멈추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ESG의 내재화,
내가 갖고 있는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의 모델, 아까 순환경제 뭐 이런 데서 얘기하는 원자재, 제품의 디자인, 소비, 유통, 수거 전 과정에 있어서 이걸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실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파타고니아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아웃도어 전문 등산 장비 이런 걸 만드는 회사입니다. 자, 옆에 보시는 것은 영문으로 Don't buy this jacket 이렇게 써 있잖아요. 2011년 블랙 프라이데이가 뭡니까? 매년 하여튼 최대 세일을 하는 기간이잖아요. 소비 촉진을 위해서. 그때 뉴욕 타임즈에 파타고니아가 낸 광고문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 자켓을 사지 마세요 이런 거잖아요. 이 자켓을 구매하지 마세요. 블랙 프라이데이에 뉴욕 타임 광고에 신문의 광고를 이걸 낸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자세한 설명 왜 사지 말려냐 하냐면 이런 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뭐 재사용, 재활용 이런 것들을 쭉 이유를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제품을 새 걸 또 사려고 하지 말고 다시 고쳐 입고 재활용하고 이런 거에 더 신경을 써라 이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도전적인 광고죠. 어느 기업의 경영진이 이러선 근데 이 광고를 내. 근데 왜 이런 광고를 할 수밖에 없나 배경을 보니 옆에 파타고니아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딱 있습니다. 파타고니아라는 기업의 목적은 지구랍니다. 지구가 목적, 사업은 수단.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터전 지구를 되살리기 위해 사업을 합니다. 디자인 철학, 꼭 필요한 기능으로만 단순하게. 생산 철학, 비싸더라도 좋은 재료로 아름다운 만든 데 추구. 유통 철학, 가능한 현지 생산, 소수 거래처와 장기적 관계. 마케팅, 잘 만들었으면 거짓 마케팅은 필요 없다. 큰 회사가 아니라 차고의 작은 회사. 이익을 내고 환경을 위해 쓴다. 연 매출의 1%는 환경단체에 기부한다. 그런데 제가 이 슬라이드를 만들고 나서 최근에 파타고니아 신문기사를 다시 검색해 보니 이 창업주가 이본 슈나드라고 하는 분인데 창업주가 이사회에서 혁신적인 결정을 통했습니다. 파타고니아의 전체 지분의 98%를 주식을 영리단체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2%만 경영을 위해서 남겨놓고 98%는 비영리단체에게 이 회사의 주식을 넘겼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한 3, 4조 원, 뭐 대략 요 정도 기억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규모의 이런 것처럼 구체적으로 이런 ESG 기업으로서의 환경, 사회적 책임 또는 내부의 의사결정 이런 것들을 기업이 내재화해서 아주 여러분들이 파타고니아의 웹사이트를 한번 방문해서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회사는 러쉬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러쉬. 그렇죠? 화장품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만드는 회사인데 여기는 제가 생각할 때 ESG 경영에 있어서의 핵심은 순환 경제. 그죠? 제품의 원재료부터 제조, 생산, 유통, 소비, 수거, 재활용 요 단계가 한 사이클로 돌아가도록 우리 경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간단히 순환 경제라고 하는데 또는 자원 순환 경제라고 하는데 요 러쉬의 요 왼쪽 편에 있는 것처럼 그린 허브는 러쉬라고 회사의 안에 내부에서의 자원 순환 시스템을 도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은 포장 용기 커피컵을 재활용한 일단은 포장 자체를 줄이기도 하지만 종이 포장을 하고 있고 이거는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용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옆에 난랩 포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옛날 개념으로 하시면 보자기입니다. 보자기. 이 러쉬의 제품들은 보자기에 포장을 해주는데 필요한 경우 그래서 이 보자기 스카프하고 겸용이죠. 다시 가져오면 거기에 대한 또 인센티브를 주기도 하고 또 포장지를 뜯어서 스카프로 사용할 수도 있고 이러한 다양한 러쉬의 구체적인 이것도 기업의 단순히 우리가 환경적 책임을 다한다는 홍보성 문구가 아니라 자체 내부의 제품 생산, 유통, 소비 과정에 그대로 내재화한 사례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ESG의
구체적인 사례고 바로 이러한 기업의 ESG 경영 행동이 결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넘어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달성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이 ESG의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기업 경영 문제가 아니라 아까 이 강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경영 영역을 넘어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영, 또 지방의 공공기관의 경영 이런데 또는 시민사회의 성과에 있어서도 좀 더 이 구체적인 데이터, 증거에 기반한 우리 단체, 우리 시민사회의 성과를 시민사회도 단순히 그린워싱이나 ESG 워싱을 감시하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시민사회나 비영리 단체 또는 정부 영역이나 그 조직의 활동 성과들을 ESG, 환경적 책임 또는 사회 책임 또는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이런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증거로 내놓아야 하는 시대가 현재 ESG 시대가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는 진정한 의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SG에서 SDG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연결된 통로 ESG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